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해걸의 닥터 콘서트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제 곁에 여에스더 씨 와 있는데 의학 박사하고 또 건강관리 철저하고 강연이나 방송으로 잘난 척 많이 하는데요. 유독 이 이야기만 나오면 맥을 못 추는 분야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에스더 씨가 뭘 잘 못할까 맞춰보세요. 그렇습니다. 네, 다 못합니다. 그건 네. 인정합니다. 인정입니다. 맥을 못 춘다고요? 홍해걸. 홍해걸 앞에서 맥을 못 쳐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면 수면입니다. 잠을 잘 못 자더라고요. 3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정말 잠자는 게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나 홍해걸 씨가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날은 밤을 꼬박 샐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서 특히 오늘 주제에 굉장히 관심이 저도 많이 갑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피곤한 당신을 위한 꿀잠. 오늘 수면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수면 시간. 그런데 도대체 잠이 오질 않는다? 자는데 숨을 안 쉰다? 건강치 못한 잠은 만병의 근원이라는데 홍해걸의 닥터 콘서트 오늘의 주제 수면.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주무시는지요? 되게 바쁘거나 시간이 없으면 잠부터 줄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잠이라고 하는 건요, 낮 동안에 방전된 우리 몸을 다시 충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생리 현상이기 때문이죠. 과연 얼마나 주무시는 게 좋을까요? 최근 미국 암학회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10시간 이상 자거나 또는 5시간 이내로 주무실 경우에는 사망률이 무려 15%나 증가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잘 때 사망률이 가장 낮을까요? 하루 평균 7시간 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바쁘시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7시간 반 수면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불면증입니다.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고 밤이 두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 통계를 보면 성인 인구의 58%가 일주일에 하루 이상 잠을 잘 못 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바로 에디슨이죠. 좀 엉뚱하죠? 네. 백열전구 탓입니다. 옛날에 원시인들은 말이죠.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고 이른바 종달새형 수면 유전자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인공조명 때문에 말이죠. 그러면서 이른바 올빼미형 수면 환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면 리듬이 뒤죽박죽이 되고 요즘처럼 이렇게 불면증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카페인입니다.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커피 마셔도 밤에 잠 잘 잔다. 괜찮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 분들도 우리가 수면 뇌파라는 걸 찍어봅니다. 그러면 숙면 때 나타나는 뇌파가 마구마구 찌그러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은 단잠을 못 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개 카페인이요, 우리 몸 안에 10시간 정도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12시에 주무신다고 하신다면 오후 2시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죠. 2시를 넘어가서 마시는 건 확실히 잠을 방해하니까 여러분 뭐 커피뿐 아니라 녹차나 드링크류, 뭐 초콜릿, 콜라, 이 카페인 삼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깊이 든 잠을 순우리말로 꽃잠이라고 표현하더군요. 굉장히 예쁘죠? 네, 여러분들 오늘 꽃잠 주무시고 상쾌한 내일 아침 맞이할 수 있는 중요한 노하우들을 오늘 저희가 아낌없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정말 잠을 잘 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요. 우리 패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혜정 씨께 여쭤볼까요? 평생을 잠을 4시간 반, 5시간 이상 자지 그래요?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아이 때부터 시작된 습관이었어요. 요즘은 잠을 자기 시작을 하면 1시간, 1시간 반 꼭 깨는 거예요. 자고 나도 아침에 한 번도 개운한 적이 없고요. 자고 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거예요. 조금 더 자고 싶은데 푹 이어자질 못하니까 늘 하루가 좀 졸리고, 그러니까 이동만 하면 그 사이에 또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의 조는 모습을 기억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래서 그걸 좀 선생님께 꼭 여쭤보고 제가 왜 그러는지 알고 갈 겁니다. 네. 자,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잘 주무시나요? 제가 약간 그 기형입니다, 코가. 그래서 이 콧구멍이 없습니다. 제가 10살 때
축구를 하다가 골키퍼하고 자살골을 넣었다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어머나. 코뼈 부러졌어요. 어떡해요. 그 이후로 뼈가 이렇게 휘어서 이쪽 콧구멍이 이렇게 막았어요. 어머나. 이렇게 콧구멍을 하면 이게 끝입니다. 이쪽은 쭉 들어가요. 아, 죄송해요. 방송에서. 새벽에 이쪽 콧구멍이 이제 많이, 이제 그, 딱지가 많이 이렇게 끼면 꼭 깨서 그걸 풀고 자거나 콧구멍을 청소를 한번 하고 자야 돼요. 아니, 어떻게 하면 좋아? 머리도 없고, 콧구멍도 없고. 큰일 났네. 더군다나 그러다 이제 집잠이 너무 세 보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우리 이유진 씨는 반듯하게 잘 주무실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수면의 질이 확 떨어진 거예요. 왜요? 옆에 남자가 남편. 맞아요. 여태까지 30년 동안 옆에 누가 있게 잠을 자질 않았었는데 옆에서 걸리적거리죠, 코 골죠. 그러니까 그 조그만 소리에 부스럭거리는 거에 저는 깨면 또 다시 잠드는데 너무 힘들죠. 그래서 지금 결혼한 지 2년 됐는데 2년 동안 제 수면의 질이 뚝 떨어져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각방 쓰세요. 안 돼. 그래도 같이 자야 돼. 이번에는 우리 오경수 씨 여쭤볼까요? 절대적으로 잠을 많이 못 자요. 야행성들이 많죠. 광고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습관이 돼가지고 새벽 3시쯤 침대에 들어가요. 그 전까지는 말똥말똥하게 괜히 집안 돌아다니고 애들 자는 거 괜히 보고 그러다가 수출하잖아요. 라면이 그렇게 또 땡겨. 그거 하나 먹어줘야 이게 잠이 좀 오는 거죠. 여러 가지로 참 수면이 방해하는 요소가 많죠. 자, 이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모두 다 고민들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국내 최초의 수면의학 전문의시고 일명 잠박사입니다. 신경과 전문의기도 하시죠? 우리 한진규 선생님 나와주십시오.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당신을 위해 그가 나섰다. 국내 1호 잠박사. 신경과 전문의 닥터 한진규. 주로 어떤 환자들이 많이 옵니까? 크게 유형을 말씀드리면 잠을 못 자거나 너무 많이 자거나 많이 자는 경우. 이상하게 자거나 이상하게 이상하게 자요. 자거나 입 벌리고 다리 떨고. 입 벌리고 이 갈고 잠꼬대하고 잠꼬대하고. 돌아다니고 수면중 이상행동 하시는 분들도 병원에 많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잠 많이 자는 건 어느 정도 많이 자는 게? 밥 먹다가 주무시는 분도 있고요. 네. 걷다가 너무 졸려와서 잠깐 이렇게 서서 졸고 걸으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요. 우리가 많이 하는 콩오리 무호흡증 환자들이 낮에 많이 졸립니다. 네. 그걸 이제 과수면증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많이 졸면 병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요즘은 이제 과수면증도 이제 혈압이랑 심장이랑 관련이 많기 때문에 예. 이제 많이 졸고 쉽게 잘 수 있는 것도 이제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의견, 생각 좀 듣고 싶어요. 우리 패널 여러분들은 잠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땐 잠은 뭐 작전 타임? 아니 빨리 조금 쉬고 또 일해야 되잖아요. 항상 좀 아까워요. 잠자는 시간이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못 자는 것도 있어요. 잠은 뭐 보약이다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건강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 맞아. 예, 그 보약이다 뭐 이 정도. 자, 잠에 대해서 말이죠.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크린 보실까요? 네. 잠은 나쁜 습관이며 원시 시대부터 시작된 시간을 좀먹는 벌레다. 야, 세상에. 이렇게 호평을 한 인사가 있는데 도대체 누굴까? 누구 말일까요? 혹시 아세요? 앞에 계시는 선생님 아닌가요? 토마스 예. 에디슨이라고. 예. 에디슨은 잠을 적게 자고 성공한 쇼슬리퍼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잠을 적게 자도 일하는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잠은 쓸데없는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몇 시간에 잤죠? 에디슨이? 몇 시간? 3시간이라고. 저희 조사해 보니까 하루에. 3시간만 자도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예, 그걸 우리가 이제 쇼슬리퍼라고 그러고요. 유전적으로 잠을 적게 자도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쇼슬리퍼라고 그러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4시간만 자고
저렇게 공부를 하고 일을 하면 성공하지 않을까 착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정상인 사람들은 그보다 많이 자야 되거든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10시간 정도 자야 이제 그 다음날 자기가 갖고 있는 천재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 사람을 롱슬리퍼라고 그래요. 네, 타고나는 유전자. 타고난 유전적인 수면의 양이 있습니다. 자기 수면 양을 알고 적절히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평균적으로는 7시간 반 주무시는 게 보통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데 숏슬리퍼 또 롱슬리퍼 이런 분들은 좀 짧게 자거나 길게 자도 괜찮다 이런 얘기신가요? 네. 근데 보통 아침형 인간은 몸에 좋다, 저녁형 인간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밤 10시나 11시에 졸음이 와서 잠을 자고요. 그 다음에 아침 6시면 깨는 게 정상형이고요. 네, 그게 10시, 11시. 정상인가요? 그게 정상형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침형은 그보다 좀 일찍 주무시는 패턴이에요. 뭐 8시, 9시부터 졸음이 오고, 그 다음에 새벽 4시, 5시에 일찍 일어나는 패턴이고, 네. 저녁형은 이제 12시 넘어서 한 2시나 그리고. 새벽 1, 2시 넘어서 그 이후로 이제 잠을 자고, 이제 깨워주지 않으면 뭐 아침 10시까지 자는 게 이제 저녁형인데요. 현대인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상형에서 저녁형으로 바뀌어서 그 여러 가지 수면 리듬이 깨지는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새벽 2, 3시에 자면은 자기의 수면량을 확보하려면 10시까지 자야 되는데 학생들은 학교 가야 되죠.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억지로 이제 잠량을 줄여가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성 수면 부족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상형으로 돌려줄 필요는 있겠죠. 여기서 잠깐 평소 궁금했던 잠에 대한 속설, 잠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 첫 번째 보실까요? 자세입니다. 잠자는 자세하고 말이죠. 숙면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다는데. 첫 번째, 잠자는 자세와 숙면은 관련이 있다? 무릎을 구부리고 마치 엄마 뱃속 태아처럼 자는 태아형. 옆으로 누워 몸을 곧게 펴고 자는 통나무형. 옆으로 누워 손은 마치 기도하듯이 갈망형. 엎드려 누워 양팔은 만세하듯이 자는 자유낙하형. 여러분은 과연 어떤 자세로 주무십니까? 우리 패널분들은 어떻게 어떻게 주무세요? 주무세요? 요즘은 갈망형으로 자는데 저희 집사람이 태아형으로 자요. 그래서 집사람의 무릎이 자꾸 내 엉덩이를 쳐요. 그래서 또 깨는 거야. 겨우 잠들었는데 그 무릎으로 엉덩이 치니까 깨가지고 아무튼 미치겠어요. 그것 때문에. 집사람을 800일 해주니까 갈망하고 잤다가 자연스럽게 갈망하게 되잖아요. 800일 해주면. 그때 나중에 이제 태아형으로 바뀌는데 태아형이 이제 가스배출이 굉장히 용이한 자다가 이부자리를 펄럭펄럭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호흡입니다. 허리 때문에 태아형으로 가고요. 근데 가끔 자유낙하형으로도 많이 자요. 자유낙하형이 사실 저한테는 숙면을 취하기가 좋은데 허리가 아파지니까 다시 또 태아형으로 바꾸고 다시 또 이렇게 했다가 또 다시 이렇게. 수면 자세는 본인이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정상적인 자세를 말씀드리면 그냥 똑바로 누워서 입을 다물고 이제 하늘을 보고 한 점 부끄럼 없이 이렇게 한 점 부끄럼 없이 자는 것이 가장 좋은 자세라고 말씀드리고 인간적이지 싶은데요. 않아 보이는데요. 왼쪽으로 자거나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횡측으로 주무시는 인면을 하기 위해서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수면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한 50% 정도. 뭔가가 이제 병이 있기 때문에 똑바로 누웠을 때 뭔가 부끄러움이 있는 거죠. 어허. 그걸 이제 피하기 위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주무시는 거고요. 엎드려 주무시는 맞아요. 아까 자유낙하형 100% 환자입니다. 근데 저는 엎드려 자야만 잠이 제일 잘 오는데요. 제가 환자인가요? 선생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호흡이 좀 안 좋기 때문에 혀를 빼서 호흡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허리 부담을 감수하고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네.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이 수면 다원 검사를 보면 수면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환자군일 가능성이 무지 높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오해와 진실입니다. 꿈은 제대로 못 잤을 때 꾸는 것이다. 잠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꿈은 제대로 못 잘 때 꾸는 것이다. 꿈은 정말 피곤할 때는 그냥 깊은 잠에 들고요. 조금 뭐 덜 피곤하고 그럴 때는 이제 꿈을 꾸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아요? 난 기분 나쁘면 꿈꾸던데. 아, 그렇죠. 예. 기분 나쁠 때 꿈을 많이 꾸신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안하거나 우울하면 이 꿈을 많이 만들어요. 그걸 씻어주려고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 환자의 첫 번째 증세가
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과도하게 많아지니까 내용도 막 안 좋은 게 섞여 나오고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치료된 다음에 재발 여부를 쉽게 판단하는 게 이제 꿈량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했는데 기억을 못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기억력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뇌파상 수면 검사해 보면 꿈 소변이 나왔는데 어떠셨어요? 물어보면 본인은 꿈을 안 꿨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꿈에 대한 수면 리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그래프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일단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나와 있죠. 요거는 꿈을 안 꾸는 수면, 넌렘이라고 그래요. 잠은 꿈을 안 꾸는 넌렘과 이 빨간색이 렘수면이죠. 왜 렘수면이라고 그러냐면 꿈꿀 때는 눈만 움직이고 손 하나 까딱하지가 않아요. 의학자들이 야, 참 신기하다. 눈만 움직이고 움직이질 않네. 그래서 렘수면이라고 이름이 정해 주셨겠죠. 영어로 Rapid Eye Movement. 그러면 1단계 한 20분 정도 지나면 우리가 2단계 잠에 들어갑니다. 1단계 잠은 소리가 들려요. 바깥에서요. 그래서 본인이 1단계로만 주무시는 분들은 본인이 안 잤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의학적으로는 주무신 거고요. 2단계를 지나서 3단계, 4단계가 우리가 말하는 숙면입니다.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는 보통 1시간 정도가 걸리고요. 그 다음 3단계, 4단계 거쳐서 이제 첫 번째 꿈을 꾸게 되죠. 요 1, 2, 3, 4 꿈, 1, 2, 3, 4 꿈을 3번 내지 4번 반복하고 마지막 꿈을 꾸고 깨어나고 그 마지막 꿈을 기억하는 겁니다. 3, 4단계 깊은 잠이 전체 수면의 15%, 그 다음에 꿈 수면이 전체 수면의 20에서 25%가 되면 의학적인 숙면을 했다고 저희가 말하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 눈동자가 막 돌아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대개로 꿈을 꾸고 있는 건데 그때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할 때 그 사람을 깨우는 게 좋은가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좋은가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겠죠. 예, 꿈꿀 때 제일 편안하게 쉰다는 얘기죠. 근육이 다 이완이 되고. 이완이 되고. 네, 절대 깨우지 마십시오. 자, 오해와 진실 세 번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이 잘 안 오실 때 말이죠. 술 한 잔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잠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 번째. 잠이 올 때 술 한 잔은 숙면에 도움이 된다? 그건 좋은 거죠. 좋지. 무조건입니다. 특히 와인 한 잔은 좋지. 와인 한 잔 좋죠. 네. 예, 위스키에 얼음 좀 동동 띄워가지고 그냥 착착 돌려가지고 짝 한 잔 먹는 거. 술을 먹고 자면은 처음부터 3, 4단계 잠이 튀어나옵니다. 어이구. 그래서 본인이 잘 잤다고 충분히 착각을 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엔 나머지 술이 깬 이후에는 다 얕은 잠으로 변하기 때문에 종합을 해보면 좋은 질의 잠을 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고 자면 일단 수면의 구조가 바뀌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알코올은 근육 저하가 오고 뇌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호흡 저하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나 뇌에 부담이 될 수 있고 특히 술을 먹고 자면 중독이 유발됩니다. 아이고. 어느 순간에는 술 없이는 못 자게 되는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술을 먹고 자는 거는 뭐 의사들끼리 수면제 먹고 자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그런 어이, 나쁜 그래요? 습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은요? 운동. 잠자기 5시간 전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5시간 전이요? 네. 그 잠을 잘 때는 어두워야 되고 몸에 체온이 떨어져야 되는데 운동을 하면 더우니까 몸에 체온이 올라가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올라간 체온은 5시간 이후에 떨어지기 때문에 해가 떠 있는 상황에서 하시는 게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렇게 천천히 걷는 건 어떻습니까? 취침 한두 시간 전에. 굳이 걷는 정도면 3시간 정도까지는 크게 땀이 나지 않거나 그렇지만 3시간 이내에 걷는 것도. 예. 야,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시네요. 네. 보세요. 와인 한 잔도 안 된다. 라면도 안 된다. 그리고 걷는 것도 주무시기 3시간 이전에 걸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는데 꼭 자리끼라는 걸 저녁에 이렇게 머리맡에다가 물에다가 컵을 놔서 자리끼를 떠드렸거든요. 그때 저는 생각에 자다가 왜 물을 먹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다가 보면 두 노인이 그냥 내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큰 문제예요. 그것도 참 스트레스였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자다가 말고 물을 그렇게 먹어요. 그 사이에 물병을 갖다 놓고 자고요. 화장실을 또 이렇게 드나들더라고요. 근데 왜 젊을 때는 안 하던 짓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잘 때 그렇게 물을 먹고 이렇게 화장실을 가고 그러는 건 저게 너무 궁금해요. 나이가 드시면 뇌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지니까 일어나서 물도 먹으시고 또 호흡 기능이 떨어지면 구강호흡을 하니까 입이 말라서 또 물을 드시고 또 그게 오래되시면 진짜 일어나서 뭘 먹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요. 원래 자는 동안에는 항인용 호르몬이 나와서 소변을 넣지 않는 게 정상인데요. 또 뇌가 노화되면 항인용 호르몬 밸런스도 깨지기 때문에 소변을 또 그냥 보고
또 호흡이 박자가 안 맞으면 호흡이 빨라지면서 횡격막이 아래로 눌리면서 방광자하게 되기 때문에 소변을 늘어 많이 가세요. 근데 실제로 소변 들어 가시면 소변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찔끔 나오고 예, 말죠. 찔끔 나오고 자극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세가 많으면 그것도 이제 하나의 수면장애에 따른 하나의 증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진 씨가 말이죠. 또 특별한 사연을 하나 공개하신다면서요. 제가 결혼 전과 후로 수면의 질이 확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남편의 코골이 때문이거든요. 술을 먹으면 더 걸고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막 한 대 치고 싶을 예. 정도인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본인은 정말 잘 자는 거예요. 저는 매일 밤 그렇게 시달리니까 얘기를 했죠.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이 뭐 어떻게 하자, 코를 뭐 어떻게 좀 하자 그랬더니 굉장히 기분 나빠 하더라고요. 야, 너도 고라. 너도 피곤하면 고라. 코골이가 뭐 나쁜 건 아니야. 막 이러는데. 갑자기 남편이 코를 안 골잖아요. 또 잠 못 자요. 아니에요. 잘 자요. 에이, 완전. 그런 거예요? 코골이가 이혼 사유도 된대요, 법적으로. 예, 잠을 못 자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코골이는 가장 대표적인 수면 호흡 장애에 보이는 하나의 증세입니다. 그래서 코골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할 질환으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아직은 이제 코골이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고 이제 치료 개념이 없다 보니까 생각외로 이제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이렇게 많이 보는 경우가 많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코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 한진경 선생님의 명쾌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40%의 잠버릇 코골이. 하지만 코골이를 방치하면 돌연사를 초래한다는데 코골이 우습게 봤다간 큰 코 다친다. 코골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평균적으로 전 인구의 40%가 코를 골고 있습니다. 코골이의 또 문제점은 본인은 잘 몰라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너무 고통이 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골이가 왜 그런 소리가 나고 코골이의 원인이 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기도, 혀, 폐 기능이 유지가 되면 어떠한 소리도 나지가 않습니다.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가 박자가 맞기 때문에 어떤 소리도 나지 않고 정상 호흡을 하는데 그 중간에 어느 한 군데라도 막히거나 아니면 폐의 기능이 떨어지면 공기가 헛돌면서 울려나는 공명 소리가 코골이입니다. 즉 코를 곤다는 거는 호흡 장애가 있다는 거고 호흡 장애는 산소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고요. 산소가 떨어지면 심장과 뇌는 무리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 안에 피가 있고 헤모글로빈 안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피라도 더 짜주려고 혈압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떨어진 코골이 환자들은 고혈압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기름이 축적되는 고지혈증 환자로 또 전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췌장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당뇨도 올라가고 돌연사 위험도 많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이 중증 코골이 산소가 떨어진 분들은 24시간 돌연사 위험이 있다고 요즘 보고가 돼 있거든요. 코를 고시는 분들 중에 수면 검사를 통해서 산소도 떨어지지 않고 심장과 뇌에 부담이 없으면 그거를 단순 코골이라고 합니다. 어떠신 분들은 선생님 저는 코는 고는데요. 옆에서 숨은 멈추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순 코골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하시는데 숨을 겉에서 봐서 멈추는 게 수면무호흡증이 아니라 수면 다음 검사에서 산소가 떨어지는 게 확인돼야 수면무호흡증 여부가 결정나기 때문에 수면 다음 검사를 하지 않으면 단순 코골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면무호흡증의 기준은 뭘까요? 수면무호흡증은 자는 동안에 코를 골면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심장과 뇌가 5회 이상 무리를 받으면 수면무호흡증이라고 명명하게 되겠고요. 시간당 30회가 넘으면 그거는 심혈관 고위험자, 즉 뇌졸중도 유발할 수 있는 코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산소가 떨어져서 어떻게든지 숨을 쉬려고 폐가 펌프질하면서 이제 소리를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 그 코골이는 내가 산소가 부족하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라고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게 시끄럽다고 막 코를 막아버린다든가 아니면 뭘 얼굴 덮어버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날 수가 있고 또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코를 많이 골고 또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기억력도 떨어지는데 아직도 코골이는 무시하고 산소 치료는 안 하고 혈압은 따로 약 먹고 당뇨약은 따로 먹고 각자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골이 치료, 즉 산소를 정상으로 돌려주면 넉 달 후에 혈압이 정상이 된다는 보고도 발표됐고요. 석 달만 지나도 당 수치도 정상으로 되기 때문에 본인이 혈압약을 너무 많이 드시거나 당이 조절이 안 되시는데 코를 많이 고신다면 내 코골이가 산소가 떨어져서 이게 복잡하게 악화되지 않나를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고는 환자들이 산소가 떨어지게 되면 뇌기능도 떨어지고 원치 않은 시간에 주간 졸음으로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운전할 때 자기도 모르게 졸 수도 있고요. 꼭 졸지 않아야 되는 타이밍에 자기도 모르게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올라가고 위험성도 코골이 환자들이 높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면 무호흡 중에 가장 중요한 치료는 뭐가 될까요? 빠른 시간 내에 몸속의 산소를 정상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소리를 없애는, 즉 일명 코골이 수술은 효과가 없습니다. 즉 코골이 수술의 초점은 소리를 없애는 거지 산소하고 그 다음에 심장과 뇌를 안정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명 목젖을 좀 잘라주거나 약간 성형으로 꼬매주는 수술은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지만 또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수면 무호흡증인지 단수 코골이인지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서 코골이 수술을 받으셔야 효과를 입증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마스크처럼 생겼고 기계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코를 골면서 산소가 떨어지고 그 원인이 혀 아래가 막혔을 때 치료는 양압기라는 치료입니다. 숨을 쉬는데 혀 위에 목젖이나 코가 막힌 경우에는 수술로 가능하지만 혀 아래 아니면 기도, 그다음 폐 기능이 떨어질 때는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유일하게 양압기가 산소 올려주고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기구로 지금 나와 있고요. 안경 도수 맞추듯이 전문의가 본인한테 맞춰서 정확한 도수를 맞춰주시면 그걸로 본인이 매일 밤 끼고 주무시는데 매일 끼다 보면 호흡이 정상이 되면서 호흡이 안정화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서 살을 빼고 혈당이 떨어졌다면 일주일에 몇 번 횟수를 줄이듯이 이것도 산소가 올라오고 호흡이 정상이 되면 매일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주 2, 3회는 계속 끼시면서 호흡을 정상화시키라고 권장하는 그런 치료기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한석 씨 옆에 계신데 아니 지금 뭐 우주인도 아니고 말이에요. 일단은 어떤 느낌이 있는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자동 모드로 세팅을 해드렸고요. 지금은 깨어있고 본인 호흡이 정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느낌은 신선한 공기, 그 공기가 코로 빡 한번 넣어주는 느낌 있죠? 그러니까 뚫어뻥 있잖아요. 이게 한번 뚫는다? 뻥 뺐을 때 쭉 뚫는 느낌. 그러니까 시원한 느낌은 있어요. 네. 무작정 구매를 해서 그냥 처방 없이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냥 무작정 했다가 지금 현기증도 나고. 맞아요. 네. 예. 예전에 지금도 일부긴 합니다만 이비인후과에서는 이 목젖을 자르는 수술 많이 했잖아요. 그 수술은 효과가 없다는 거죠? 네. 수면 무호흡증이 있고 산소가 떨어지는 코골이에는 목젖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목젖 수술은요. 그래서 산소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원인이 혀 아래가 막히면서 중증도 이상의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일 때는 현재 입증된 치료는 양압 치료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다른 치료는 아직도 입증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인받은 치료. 공인받은 치료예요. 네. 보세요. 지금 얼마나 불편해요. 뭐 이렇게 뭐 우주인처럼 쓰고 이러고 주무셔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코골이를 치료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고민할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양압 치료기는 처음에 한 2, 3주 정도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지만 적응이 된 이후는 혈압도 떨어지고 몸도 상쾌해지고 기억력도 돌아오고 몸 상태가 좋아지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들이 너무 챙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의 가이드 하에 한 2, 3주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자기한테 맞춤 치료를 하시면 치료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이 이 듭니다. 느낌이요. 지금 저 한 3분, 5분 지났잖아요. 정신 좀 말짱해진 느낌 있죠? 지금 좀 정말 적응되셨죠? 그러세요. 적응이 돼서 맑은 공기가 뇌까지 전달했다는 느낌이 지금 한 5분 지나서 느꼈고 잘 때 쓰면 참 좋겠다. 근데 잘 때 아내분에게 뽀뽀를 못 해주니까 그게 조금 아프다. 여보 이럴 수 있죠. 여보 이럴 수 있죠. 아니, 근데 그 가격은 얼마나예요, 그게? 100만 원 초반대부터 300만 원 중반대까지 다양한데요. 예. 양압기 가격이 비싸다고 절대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맞는 타입이 따로 있으세요. 내쉬는 게 힘든 사람은 내쉬기 편한 기계가 있고요. 들어마시기 힘든 사람은 들어마시기 편한 기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비싼 기계가 자기한테 맞는 것도 아니고요. 수면장애 환자들은 이게 의료보험이 됩니까? 아직 국가에서 되지 이게 안 않습니다.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왜안 된다는 되지? 얘기인데 그래도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어느 정도 코골이 때 이런 방법을 동원해야 하고 어느 정도 코골이 때는 그냥 참고 지내자. 어떤 그 기준이 있나요? 가장 정확한 거는 수면다운 검사를 하시고 수술 치료가 좋은지 약액 치료가 좋은지 전문의 판단과 상의하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강한 코골이, 중중도 이상의 코골이를 이제 한국 사람을 분석을 해보니까 원인이 이 혀 위가 아니라 기도가 좁은 상태인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기도가 좁은 상태에는 그 코골이 수술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중중도 코골이라 그러면 수술보다는 뭐 양악기 치료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수면 듭니다. 다운 검사는 얼마예요? 30만 원대부터 30만 원대부터 한 70만 원대까지 네. 30만 원대 검사만 해도 정확하게 진단은 되는 정확하게 거죠. 진단이 됩니다. 그것도 30만 보험이 안 원대만 되는 해도. 거죠. 그것도 아직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요? 자면서 하나요? 9시에 오셔서 뭐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검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뇌파, 그다음에 호기 능력, 산소, 심장 모든 18개 채널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붙이고 이제 자는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치아 교정을 하면 코를 곤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치아 교정할 때 그 많은 치과 선생님들이 이를 발치를 하는 경우가 있죠. 예, 이를 발치하면 공간이 확보가 되고 공간이 있어야 교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턱이 작아서 이빨이 삐뚤삐뚤 나서 오히려 턱 공간을 넓혀야 되는데 치 교정 개념으로 이빨을 발치한 다음에 다시 좁혀서 이를 이제 그 배열을 맞추면은요. 이 배열은 예쁘게 됐지만 공간이 더 좁아져서 혀는 더 밀리니까 오히려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가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교정을 어떻게 하고 어떤 방식에 따라서도 코골이나 무호흡증이 좋아질 수 있고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치과 선생님과 또 이런 전문의들이 거의 협진하에 상의한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껏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진실. 닥터 컨서트 의사들이 밝히는 언론 속 의학 정보의 실체. 미디어 피싱 주의보. 우리는 낚였다. 된 언론 보도에 우리가 어떻게 낚였는지 이 미디어 피싱 주의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수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코골이 방지 제품. 이거 제법 선전 많이 하잖아요. 이것 하나면 코골이에서 해방? 코골이 스프레이, 코골이 링 등 코골이 방지 제품들. 과연 그 효과는? 이거 한번 뿌려주면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입증된 자료는 없고요.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시적으로 잠깐의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코골이라는 게 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폐기능 저하도 있고 그다음에 워낙 유전적인 또 요소도 있기 때문에 병적 치료까지는 어렵지 않나 그리고 효과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국 가서요. 미국 가 그 슈퍼마켓인가 어디 뭐 약국 가니까 여기 코에다 이렇게 붙이는 테이핑이 있어요. 저도 그거. 그지? 저 잔뜩 사왔거든요. 근데 진짜 자기 전에 붙이면 괜찮아요. 효과 있다는 분도 얼핏 듣긴 하던데. 비강을 넓혀주기 때문에 공기가 좀 들어오면서 코 고는 소리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적인 산소 포화도를 올리거나 심장과 뇌까지 안정적으로 정상으로 돌린다는 아직 연구 자료도 없고 그다음에 페이퍼도 없기 때문에 약간의 코 고는 소리는 줄어들 수 있지만 정상으로 다 돌릴 수는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효과 면에서 좀 의심이 된다라는 전문가 의견이시고요. 자, 두 번째, 이 뇌파기기 같은 게 또 많아요. 뭐 우울증에도 좋고 불면증에도 좋고 잠잘 때 말이죠. 숙면을 위한 탁월한 선택. 안락한 수면을 도와준다는 뇌파기기들. 과연 그 효과는? 이것도 아쉽지만 확증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저도 그걸 갖고 많이 한번 사용도 해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제 스스로도 뇌파 검사를 통해서 한번 입증을 하려고 했는데요. 어떤 일시적인 다 효과는 줄 수는 있지만 이 치료기로 등록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서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보조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불면증이나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환경적인 요인부터 내적인 요인까지 많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에 일시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또 살펴보겠습니다. 수면 학습법 뭐 이런 게 있어요. 4시간 나폴레옹 수면법. 학생들 사이에 화제라는 나폴레옹 수면법.
하루 4시간만 자도록 수면 습관을 바꿔준다는데 적게 자고 공부해도 성적이 오를까? 나폴레옹 수면법은 적게 자고 깨고 또 자고 공부하고 하면서 잠을 나눠서 잠을 줄여가면서 효율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아까 숏슬리퍼, 잠을 적게 자도 내 기능에 문제가 없는 일부인 사람들한테는 뭐 무리가 없겠지만 롱슬리퍼, 잠을 많이 자야 내 기능이 유지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절대 하셔도 안 되고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야.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왜냐하면 리듬 장애가 생겨서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네.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면에서 꼭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바로 수면제입니다. 맞아. 궁금하시죠? 한진규 선생님 강연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잠 못 이루는 당신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 수면제. 하지만 먹어도 될까 두려움부터 앞서는데 닥터 한진규가 제시하는 수면제 집중 분석. 밤에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면 너무나 고통스럽죠. 수면제를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누구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면제를 먹고 자는 거를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안 먹고 자려고 많이 노력할 수밖에 없죠. 그런 노력하는 과정이 오히려 긴장을 유발하고 수면 리듬을 더 깨트려서 처음에 일시적으로 수면제나 수면제를 먹으면 치료될 병을 본인 스스로 하겠다고 리듬을 완전히 깨트린 다음에 병원에 오신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면제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수면제가 본인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좀 더 안심이 되고 약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면제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흔한 수면제가 항불안제입니다. 항불안제는 낮에 먹으면 불안이 없어지고 신경 안정되니까 밤에 저절로 잠을 잘 수 있는 효과가 되지만 수면제처럼 밤에 먹으면 중독성도 있고 또 먹다 보면 2단계 잠으로 얕게 자기 때문에 본인이 개운치 않고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안 장애가 심하고 본인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전문의 가이드 하에 적절하게 항불안제를 이용하시면 수면 개선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면 유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 유도제는 수면 유도만 하고 빠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불면증이 야기되는 사람들한테 그 처방받을 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수면 유도제의 장점은 본인의 수면 리듬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면 리듬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개운감도 유지될 수 있고 또 의사 가이드하에 처방받으면 중독성이 없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수면 유도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수면 유도제도 본인이 함부로 구입할 수는 없게 되겠죠. 반드시 수면 유도제도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하고 전문의의 설명에 따라서 유용하게 치료받으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수면제랑 수면 유도제는 꼭 먹어야 될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사람도 많지만 주의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이 호흡이 안 좋은 천식 환자라든가 수면 호흡장애가 있다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거나 심장이 안 좋거나 부정맥이 있거나 아니면 심장 질환을 앓았던 경력이 있던 사람들은 수면제 복용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를 과하게 이제 복용하다 보면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약이 안 듣기 때문에 수면제 용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수면제 복용할 때 주의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수면제를 드시자마자 침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침대에 들어가서 수면제를 복용하셔야 됩니다. 바로 졸려온 사람은 1분 내에 주무시거든요. 근데 그걸 먹고 화장실 가는 사이에 쓰러질 수도 있으시잖아요. 너무 졸려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침대 안에 들어와서 약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증상이 좋아지고 수면 리듬이 찼을 때까지 아주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매일 복용하셔야 돼요. 하루 이틀 잤다고 약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리듬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잠이 안 오니까 그때는 약을 2배로 올려야 돼요. 리듬도 찾기 전에 약을 끊다 보면 오히려 약의 용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의나 주치 상담하에 완전히 리듬이 돌아온 다음에 약을 끊는 것이 완치에 가까운 수면제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로 알코올과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술을 먹으면 졸립지 않습니까? 둘 다 호흡을 저하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고 유발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술을 드실 때는 수면제를 함부로 드시면 안 되는 것도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면 유도제가 적절하게 사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그게 근본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수면 유도제를 너무 안심하고
의사들 아니면 전문의 처방하에 먹지 않고 계속 복용하는 거는 또 다른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는 거를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불면증이 있으면 수면 유도제를 증상이 극복이 될 때까지 써라 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까지가 쓰인 보시기에는 안전한가요? 일시적인 리듬이 깨졌을 때는 한 달 안에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한 달? 한 달 이후에도 리듬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거는 단순 불면증이 아닙니다.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수면 유도제 갖고는 되지는 않고요. 그때는 이제 전문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수면 유도제를 처방전을 받아서 바르게 복용한 케이스예요. 잠을 자기 위해서. 그리고 한 달 정도 꾸준히 먹었었는데 문제는 요즘에 제가 먹어봐서 그거 효과를 딱 봤잖아요. 잠을 잤잖아요. 근데 지금 딱 느끼는 게 뭐냐면 불안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내가 왠지 잠을 못 잘 것 같다는 느낌이 딱 오는 순간 아 이걸 한번 먹어볼까? 라는 유혹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 그 유혹에 다시 빠지는 거죠. 그러면 아 내가 이걸 그러면 이게 중독 증상은 혹시 아닐까? 네. 예,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일단은 잠은 저절로 쏟아지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약을 줄이려고 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수면 유도제는 우리가 비행기 타고 미국 가면 시차가 잠깐 바뀌죠. 그렇게 잠깐 그 리듬을 맞춰주는 데 쓰는 거고요. 리듬이 돌아온 다음에 쭉 유지된 사람은 정상인 분이고 유도제를 먹을 때 효과 보고 또 재발 가능성이 있거나 잠이 안 오는 걱정이 있거나 수면이 문제가 있다면 그분은 수면을 못하는 수면장애가 깔려있을 가능성이 높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두 번째 수면 유도제를 먹는 게 아니고요.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하고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거를 개선해 나가면 본인 스스로가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원인을 알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세요. 잠은 가장 큰 적이 걱정과 불안입니다. 이 자신감과 긍정이 잠을 자게 하거든요. 잠이 안 오면 오히려 되게 그 자신감을 가지시고 잠을 잘 잔 척을 하셔야 돼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예, 되게 어렵지만 어제 못 잤으니까 오늘은 당연히 잠을 자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 굶으면 그 다음날 더 배가 고파지는 게 정상 리듬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신경 쓰고 걱정하면 그 리듬이 깨지는 거죠. 자연스러운 리듬이요. 그래서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 음식만 먹으면 불면증 극복? 여에스더가 제안하는 불면증에 좋은 음식들 지금 공개됩니다. 먹는 것에 따라서 멜라토닌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침에는요. 비타민 B6번, 피리독신이라고 해서 입덧이는 여성분들이 많이 먹는 건데요. 동물성 식품에 많이 있습니다. 꼭 맛없는 닭가슴살 아니어도 되고요. 긴 닭다리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당 요리하기 힘드신 경우는 장조림 같은 거 짜지 않게 만들어 놨다가 매일 조금씩 손바닥 반 정도의 크기로 드시면 되고요. 저녁에는 칼슘과 마그네슘과 나이아신 세 가지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우리가 멜라토닌을 만드는 게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인데요. 이 트립토판은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으로 먹어야지 몸에서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저지방 우유 한 잔 하고요. 바나나 반 정도 드시고 저지방 우유 한 잔 정도 드시면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멜라토닌의 원료 들어오고 칼슘 들어오고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저녁에는 마음이 안정이 되어야 하는데 마음을 안정을 시키는 미네랄이 마그네슘이라고 있어요. 이 마그네슘이 실제로 천연의 진정제라고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데요. 견과류에 많습니다. 자, 아몬드나 땅콩. 아몬드나 네. 땅콩. 세 번째 저녁에 먹어야 하는 영양소는 비타민 B3, 나야신인데요. 이 나야신은 버섯 종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어렵게 설명했는데요. 5개만 기억을 하십시오. 닭고기, 땅콩, 바나나, 우유, 그리고 버섯. 이 5개 식품을 평소 자주 드시면 잠을 주무시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먹어라라는 말을 듣거든요. 그냥 차게 먹으면 는 거랑 데워 먹는 거랑 효과 차이가. 우리가 갑자기 저녁에 찬 우유가 들어오면 우리 몸이 놀라죠.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막 자극이 되니까 따뜻하면 우리 몸에 온다고 비슷하니까 우유가 들어와도 트립토판이나 칼슘이 들어오지 차가운 기운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덜 긴장하게 되겠죠. 약간 따뜻하게 데워서 잠자기 1시간 전 정도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에스더가 제안하는 불면증 극복 레시피. 아침에는 닭, 살코기 등을, 평소엔 아몬드와 땅콩, 버섯을 자주 챙겨 먹자. 잠자기 1시간 전 따뜻한 저지방 우유 한 컵과 바나나 반 개를 먹으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
질문 있으실 것 같아서 혹시 궁금하신 질문 분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소아들도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아이들도 양압기를 껴야 되나요? 아니요. 애들은 양압기 끼지는 않습니다. 애들은 크게 원인이 이제 세 가지인데요. 일단은 코에 비염이 많으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편도 아데노이드.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 턱이 작거나 혀가 아버지 따라서 뒤로 밀려 있는 경우. 물론 어머니 따라서 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코하고 편도 아데노이드는 수술적 치료나 비용 치료나 이비인후과적 치료로 우리가 치료할 수가 있고요. 또 혀가 뒤로 밀린 경우에는 아이들은 교정기가 있습니다. 또 애들은 성장판이 열렸기 때문에 어떻게 자고 어떻게 케어하냐에 따라서 기도도 넓어질 수 있고 변화를 줄 수 있거든요. 어릴 때 미리 체크해서 교정을 잘 해주고 그다음에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 그걸로 성장이 끝나면서 평생 코도 안 고고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요. 양압기를 본인이 껴야 되고 집안에 양압기 끼는 사람이 있고 우리 아이도 어릴 때부터 호흡이 안 좋다고 그러면 어릴 때 치료할수록 좀 더 완치에 가깝게 치료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아들이 중학생인데 그만한 때 애들이 딱 한 몇 시에 자야 이게 호르몬이 가장 좀 많이 나오고 좋은지. 일단은 성장 호르몬은 첫 번째 깊은 잠에 85%가 분비가 됩니다. 첫 번째 깊은 잠이 12시 전에 나와야 우리가 깊게 자면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죠. 저희 어릴 때는 9시 뉴스 전에 무슨 캠페인 나왔어요. 이제 애들은 맞아요. 네. 이걸 아시는 분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야, 너 애들은 들어가 자. 이제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9시에 애들이 자기 시작을 하면 1시간 반 뒤, 즉 10시 반이나 11시에 깊은 잠에 빠지고 깊은 잠이 12시 전에 자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자라는 청소년들은 저는 10시 전에는 자야지 정상적인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이놈이 안 자요. 리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놈이 나랑 같이 놀아. 잠시 후 닥터 한진규의 처방전이 공개됩니다. 자, 우리 한진규 선생님 마지막 전문가로서 당부 말씀 좀 여쭤볼까요? 네. 잠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잠이 없으면 그 아이는 미래가 없는 거고 또 성인들도 잠을 안 자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잠에 대해서 무한한 투자를 하시기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한 수면 취하시고요. 또 상쾌한 아침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 사망 원인 1위. 국민 3명 중 1명이 걸릴 정도로 흔한 병이된 암. 해마다 증가하는 암을 막을 순 없을까? 홍해골의 닥터 컨서트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암을 피할 방법을 제시한다. 1편, 감기인 줄 알고 방치했는데 알고 보니 폐암 말기, 암 사망률 1위, 폐암. 2편, 침묵의 장기가 보내온 경고장, 소리 없는 살인마, 간암. 3편, 식습관과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인 전 세계 발병률 1위, 위암. 4편, 내시경으로 2마리 토끼를 잡아라. 잘 먹어도 생기는 병, 대장암.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암의 공포. 하지만 벗어날 수 있다. 화요일 밤 8시 50분 홍해골의 닥터 컨서트에서 공개합니다.